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실물도 물론 교재를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구성 형식은 상단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명칭과 신고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본 내용인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출이 되겠죠. 그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경감 및 감면세액을 반영을 하고, 또 가산세, 가산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계산해서 여기에 덧붙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에 가감을 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좌측 하단에는 과세표준 명세라 이래서 이 과세표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신고 구분을 보면은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가 제1기, 2기, 그리고 각 과세기관에서도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정 부분인지 확정 부분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또는 확정 때 이 부분이 확정 때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했다,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신고 납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신고가 됐다. 그런데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해서 다시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구분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영세율 등 조기환급, 즉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세액이 1,500원이고 매출세액이 1,000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세액이 더 많으니까 환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거래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많았다 이러면은 일반 환급으로서 확정 신고 기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한테 환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기 환급은 빨리 해주는 거예요. 빨리 한 달치를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 2달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달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환급 신청을 해서 빨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이렇게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판매를 하거나, 그다음 고정자산을 취득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조기 환급 신청 사유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구분 이렇게 되고, 사업자의 이제 인적사항을 잘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자,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이라 이렇게 했는데 얼핏 여러분들 지금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세,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세법을 처음 접해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왜 과세 표준이라 했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매출액 및 매출세 이러면은 또 알아보기도 쉽고 할 건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과세 표준에는 매출액도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다 이러면 제품 매출액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 판매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간주 매출, 즉 간주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고정자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 매각하는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처분 금액은 매출액은 아니죠. 우리가 회계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분개하는 형식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차량 운반구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매각을 한다 이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매각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해서 발행하죠.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 매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회계에서 회계 처리했던 거, 분개했던 거를 기억을 되살리시면 구분이 될 겁니다만은 이러한 매출액과 그 이외의 것,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즉 매출세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출액이라 하지 않고 과세 표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뭐 금액이 꽤 되겠죠. 예, 이 금액은 과세 표준 명세의 합계 금액으로 기재하고 이 과세 표준 내용 중에 일반 이렇게 재고자산 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 이외에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수익 금액에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 얼마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게 과세 표준 명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기록되는 그 금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 표준이다. 예,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에 대한 10%를 우리는 매출세액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우리는 전단계세액 공제법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과세 표준과 매출세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과세 표준 부분도 10% 과세가 되는 과세 표준, 0% 과세가 되는 과세 표준 이렇게 일단 구분해서 10% 과세가 되는 과세 표준은 우리가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느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느냐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는지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고 10% 과세로 판매했다는 얘기죠. 그 판매했다는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그 금액을 기록을 하도록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기타의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바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봤었던 건가요? 예, 매입자가 대신 매출자를 대신해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자, 우리는 매출자인데 우리가 발행을 안 해주니까는 공급받는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도 우리는 매출, 즉 과세 표준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이긴 하나 예, 우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구분해서 이렇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세 표준을 또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0%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영세율. 이런 경우에도 간접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에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0% 세율을 적용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세율 과세와 영세율 구분해서 영세율 란에다가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을